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월요일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현대 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대 상승세로 두드러지고 있고 20만 원대 다시 또 가까워지는 모습이네요. 앞으로 현대 로템은 반등 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로템은 일단 지난주 관심주였습니다. 관심주에서 일단 잘 반등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은 관심이 조금 없습니다. 한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데 기관이 이를 다 받아가면서 주가를 저점 메리트를 또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주가가 좀 바뀌는 모습들이고 연기금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한 이틀 전부터 매수를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라는 쪽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지난번에 한 25만 원대를 안착하려고 하다가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고점 대비 저점까지 생각하게 되면 거의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서 오히려 지금 방산 쪽은 이제 평화 무드로 가게 되면 뭐 이젠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주가가 보여줬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글로벌 갈등 특히 과거에 미국이 주축으로 돼서 이어갔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과 대만 그리고 또 그 밖에 나머지 국가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북중러와 또 미국과 함께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시장 쪽에서 지형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빠른 시일 내로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은 아직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미국의 NSS라고 해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의 가장 큰 핵심은 일단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적인 미국의 역할론이 모든 국가적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쪽들이 분명히 문서화돼 있고 거기다가 각국이 알아서 그러니까 즉 자발적인 그리고 자립적인 국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가야 된다라는 쪽들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만큼 과거만큼의 어떤 미국의 영향력보다는 각국이 국방비를 증액시켜서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서 자주국방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쪽들이 가장 큰 축이죠. 그렇게 되면은 국방비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 관련된 방산 산업들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기조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유럽의 세이프라고 해서 이게 이제 드디어 내년 초 가게 되면은 대출이 실행됩니다. 일단 세이프가 뭐냐면 유럽의 안보 행동이라고 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듯한 얘기는 일단 유럽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우리 방사는 우리가 지킨 우리 방위 산업들을 키우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러시아에 대한 위협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변화들도 이제 직접적인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국내 업체들 쪽에서도 높아지겠죠. 특히 국내 업체들은 나토 기준에 맞는 방산 업체들의 기준들이 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납기가 적기 그리고 또 추가적인 가성비가 높은 어떤 무기들은 추가적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들이 국내 방산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현대로템이 갖고 있는 이제 세 가지 축, 레일 솔루션이라고 하는 철도 차량, 그리고 또 디펜스 솔루션의 방산, 에코플랜트라고 하는 플랜트 환경 설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철도 차량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18조가 넘어가면서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좋긴 하지만 이쪽의 영업이익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의 수익성을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은 방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0조 8천억, 거의 11조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가장 큰 핵심은 이제 폴란드 K2의 1차, 2차 계약과 함께 나왔던 부분들이 해외 프로젝트 쪽에서 성과를 냈다는 쪽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폴란드가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이제 추가적인 확대, 특히 폴란드 3차 계약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는 쪽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를 통해서 점점 더 어떤 지역을 확대하겠다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이제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확산되는 이제 루마니아 뭐 아니면 이런 페루 이런 식으로까지 더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현대로템의 체력은 많이 바뀌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18%까지 마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영업이익 1조 원대 올해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7년 가게 되면 1조 7천억까지 또 70% 이상 또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선행 PR로 보게 되면은 18배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기존의 20배 이상 뭐 25배 정도는 그래도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빠르게 내려왔다. 그럼 오히려 기회가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높은 점들을 염두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앞으로의 전망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고 2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삼성물산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물산 오늘 신고가입니다. 추세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또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기관 쪽에서는 11월 24일 이후에 매수세가 계속 되는 모습들이고 외국인들은 이틀 만에 매수세로 전환됐다라는 쪽에서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건설주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소형 건설사가 강하게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된 쪽에서 공급 정책 쪽으로 공급 확대 쪽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처졌던 건설주에 대한 호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크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좀 더 시간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그룹의 지주사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그룹 쪽에 갖고 있는 지분을 봤을 때 삼바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3%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그와 함께 삼성생명 19%, 그리고 삼성 SDS 17%, 그리고 삼성전자 5%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제 분할과 함께 그에 따라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가치는 훨씬 더 높아졌던 모습들로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삼성전자도 주가가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60% 가까이 올라왔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를 본다. 그러면 가치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연결 실적 자체 쪽으로는 기대감이 더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재용 회장 쪽으로 삼성물산에 좀 집중되는 현상들. 그래서 지난 이제 지분이 증여로 인해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삼성물산 지분을 거의 20% 살짝 넘게 갖고 있는 모습들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영 안정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원전 모멘텀입니다. 일단 삼성물산도 지난 국내 관련된 원전을 보게 되면 울진 오리고기 그리고 또 신월성 1, 2호기 쪽을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토대로 또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가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같이 성과를 냈죠. 그래서 약간 원팀의 개념으로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모습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세울 3, 4호기까지도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원전을 했던 최근 경험까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해외 수주나 아니면 또 원팀으로 또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왔었을 때 역할론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대형 원전 쪽에 대한 자신감을 더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SMR 관련된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공사와 함께 해외 원전 그리고 또 SMR 관련된 사업 협력에 대한 강화를 올해 초에 같이 또 이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작년까지는 실적이 좀 정체됐습니다. 약간 우상향 정도로 바라보다가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 한 3조 2천억 대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7%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이 이어가는 실적의 개선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추세 흐름들이 강화되는 현상 계속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지주사 모멘텀뿐만 아니라 건설 그리고 원전까지 여러 가지 상승 동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좋은 종목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알려준 종목들도 지난주 내내 흐름 괜찮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도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시장에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눈길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HD 현대건설기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 회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대표적인 건설기계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인수를 하면서 HD 현대인프라코아로 이제 넘어왔고 거기서 또 이를 흡수합병한다라는 쪽에서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아는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흡수합병해서 내년 1월 1일 가게 되면 HD 건설기계로 사명도 바뀌고 흡수합병한 이제 덩치는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합병 후에 흐름을 보게 되면 매출이 이제 약 8조 원대까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현대건설기계가 1조 6천억대 갖고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덩치가 커져야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권까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에 대해서 분명히 좀 시각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대인프라코어가 했던 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통합적인 사업들이 이끌어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초소형부터 초대형까지 건설기계를 다 풀 라인업으로 갖고 있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엔진 사업, 특히 현대인프라코어가 갖고 있었던 엔진 사업들, 방산 관련된 엔진 사업들 똑같이 연결시키게 되게 되면 거기 들어갔던 K2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또 디젤 엔진은 또 납품했던 이력들이 있고 폴란드 2차 쪽으로 들어가서 1차 수출로 들어갔었을 때 같이 확대가 된다. 이 부분도 그대로 모멘텀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AS 관련된 애프터마켓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같이 영역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은 더 시너지 효과와 함께 좋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8조 원대 매출에서 2030년까지 약 한 5년 뒤로 가게 되면 매출이 한 14조 8천억대, 거의 두 배는 조금 안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성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거기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또 가장 수혜가 볼 수 있는 섹터가 건설기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지금 그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주택 관련된 공급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정체가 되는 모습들인데 이게 활력소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건설기계는 호재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또 지금 이어가고 있는 플랜트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건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기반을 다질 때는 당연히 또 건설기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원자재 가격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광산 개발을 통해서 계속 또 이를 좀 채취하자라는 쪽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지권을 잘 마련했고 다시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 지난번 고점 때는 1차적으로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한 12만 원대 정도를 1차로 목표가로 설정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고 있는 8만 5천 원대 이 부분을 손절가로 보면서 대응하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를 짚어주셨습니다.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몸집이 커지면서 앞으로의 실적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